골포국. 골포국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골포국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이것을 한국 사학계에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골포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골포국에 대한 얘기는 삼국사기도 나오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했다. 뭐 김부식 혼자 편찬했습니까? 그 하급 관리들이 자료를 모아서 다 편찬했고 최종적으로 김부식이 정리를 한 것이겠죠. 그 시기가 1145년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누굽니까? 삼국사기는 이미 그 골포국 역사를 쓸 때는 벌써 100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김해 김씨죠. 신라 편에 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김해 김씨 입장에서 정리를 했지,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 한반도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건국 이야기는 1000년이 넘은 상태에서 삼국의 건국을 논했으니까 건국 시기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건국은 그의 정설에 가깝게, 그냥 말로 정설에 가깝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은 기원전 37년 고주몽이 건국을 했죠. 그 백제의 건국은 어떤가요? 고주몽의 제치처 소선호가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와서 건국을 했는데 정확한 건국 연도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봐도 없죠. 고주몽이 기원전 19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주몽 다음에 누가 왕이 되나요? 유리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소선호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뭐 인천도로 내려와 가지고 비류는 인천에 있었고 온조는 좀 더 내려와서 충청도 쪽에 있었죠. 그래서 백제가 건국되는데 제 생각엔 한 기원전 10년 정도에 건국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신라의 건국 연도는 삼국사기에 사로국이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건국된 나라는 사로국입니다. 이 사로국은 서기 503년이 돼서야 비로소 신라라는 국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반도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외에 다른 나라가 없었을까요?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전혀 그런 얘기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학사들은 골포국의 역사를 기원전 1세기경에 생겨난 나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포국을 폄하하려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도 없는데 골포국을 서기 300년경, 그러니까 서기 300년경에 골포국이 탁성공으로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그렇게 탁성국이라는 게 없어요. 이 탁성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명칭을, 왜 일본 서기에 나오는 명칭을 갖다가 이렇게 한국 역사책에다 기록을 합니까? 이것 좀 우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학자들은 골포국이 언제 건국됐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기원전 1세기경에 건국되었으니까 대충 골포국도 그 당시에 건국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골포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 먼저 그 이전에 건국되었다. 이런 주장은 감히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골포구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골포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먼저 건국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쓰기가 싫으니까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포국 역사를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의 사학계입니다. 황씨들의 황국은 기원전 2300년경에 중국 산서성 태원시에 처음 건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은 요순시대 요 나라 임금이 해련공에게 치수의 공이 있다고 해서 땅을 하사하여 그것을 황국이라고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임금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2355년경부터 2250년경 인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당군 황금께서 고조선을 건국한 게 언젠가? 233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명을 통해서, 그렇죠? 이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발견된 유물만을 가지고 뭐 역사, 옛일을 추측하는데, 이 박동 박사라는 분은 중국의 지명과 한국의 지명과 세계의 지명, 여러 지명을 통해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 보십시오. 중국의 요선시대 요임금이 2355년이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2255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당군 황금께서 평양의 아사달에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죠. 나라 건국이 2333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임금과 당군 황금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임금은 완전히 중국의 사세의 그 동국지, 동이족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동이족이죠. 중국의 그 화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군 황금께서 도읍을 정한 곳이 어디냐? 자꾸 우리들은 말이죠. 이 축소 해가지고 뭐 동쪽으로 해서 만주몰판에다가 어떻게, 예? 당군께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당고기 이런 게 나온답니다. 그렇게 그냥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군께서 도읍을 세운 곳은 중국의 산서성 임본시, 산서성 임본시, 그곳이랍니다. 그곳이 아사달이고 그곳이 평양이랍니다. 그 옛 지명이 또 평양이라는 지명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군 황금께서는 어디다가 산서성에다가 최초의 도읍지를 세웠다. 그 산서성에 태원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임금이 태원시에 땅을 하사해서 황국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태원시에 황국이 최초로 세웠다. 그렇다면 뭡니까? 황국은 바로 산서성 내에 있는, 그렇죠? 고조선의 영역으로 주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황씨들은 고조선의 주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왜, 예? 식민사학을 가지고 자꾸 말이지 한반도, 고조선 영역을 한반도에다가 그냥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 북한에 있는 평양에다가 뭐 도읍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나 믿고 있고 한국 사람들 다 그런 주장을 믿고 있어요. 유일하게 세계나 중국이나 한국의 지명을 가지고 연구해서 지명으로 연구해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이 바로 박동 박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동 박사님께서는 고조선의 수도가 산성 인분시다. 인분시다. 이겁니다. 그 인분시 위쪽에 태원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황국이 있었던 자리예요. 최초의 황국. 황국은 이제 두 번 더 옮기죠. 그래서 하남성, 황천으로 나중에 옮겨서 거기서 멸망을 합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황씨들은 고조선의 주축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2300년에 황국이 세워졌는데 황씨들은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고조선 영역이 한반도 또 전체였으니까 한반도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황씨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원전 648년에 황국은 초나라에 멸망합니다. 그 많은 황씨들이 또 한반도로 건너옵니다. 그 한반도에 건너와서 어디에 살았을까요?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았겠지만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기원전 356년에 중국의 진나라 효공 때 성상이던 황경수공이 진나라 효공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냐? 진나라 효공 상황이라는 사람을 동용해가지고 진법, 그 무시무시한 진법, 그냥 아주 형벌이 가혹한 진법을 시행하려 하니까 그 너무 가혹하다고 반대를 하니까 진효공은 화를 내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동생 황경덕 동생 가족을 데리고 산동에서 배를 타고 제물 포러 왔다. 제물 포러 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박동 박사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왜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는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많은가? 이유가 뭔가? 이 이유를 밝히려는 사학자들은 대한민국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김해, 함안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많은데 왜 많을까? 이거 연구하는 학자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중국의 이 사마천리 사기에 왜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황경수공의 정손자인 황헐공, 이 황헐공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가서 촌나라에서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돼서 또 춘신군으로 봉해집니다. 아주 유명한 춘신군입니다. 춘신군에 봉해지니까 이것이 중국의 사기까지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6년에 한반도로 왔다. 황경수 공의 정손자인 황헐공은 기원전 314년에 태어났다. 이것은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황씨들은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기원전 356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황경수공이 어디서 출생했을까? 저는 바로 이 골포국의 창원 마산 지역에서 출생했다고 봅니다. 진나라의 성상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식계층이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근데 창원 마산 지역에 그 당시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없죠. 다들 뭐 한자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 뿐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을,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황경수 공께서는 아니면 그 후손 누군가는 이 황씨들은 지식계층이니까
골포국을 건국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죠. 왜냐하면 서기 42년에 사천성 태수인 김탕이 김해로 온 지 19년 되는 해가 서기 42년입니다. 서기 42년에 건강가를 세웠죠. 사천성 청두의 태수였던 김탕이 어떻게 남의 밑에 있겠습니까? 골포국 황씨 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서기 42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골포국 황씨의 땅을 빼앗으려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의 결과 승리를 해서 금강가에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천성 태수였던 사람도 나라를 세우는데 일국의 성상이었던 황경수공의 후손들은 지식층이 아닙니까? 그 돈도 많이 가졌을 거고. 그렇게 당연히 황씨들이 골포국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건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사학자들은 이런 데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근거되는 것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김탕이 말입니다. 금강가에를 세우고 나서 이름을 바꿨죠. 김수루라고. 그렇게 김수루가 구지봉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김수루가 구지봉 전투에서 구지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지봉에는 황씨들이 올라가 있고 이 흉노족들은 밑에 있으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가를 올리는 겁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만일 거북을 내밀지 않으면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이거 구지가는 군가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니들 산에서 안 내려오면 불 질러버려요 산에. 이게 구지가입니다. 구지가가 무슨 김수로 왕을 영접하는 영신가다. 참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죠. 골포국의 영역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인터넷에 써 갈기기를 갈기는 겁니다. 써놓기를 골포국은 조그만 나라였다. 뭘 보고 그딴 소리를 합니까? 골포국 영토는 말이죠. 마산만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마산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김해를 지나서 강이 있죠. 무슨 강입니까? 지금은 낙동강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예전에는 바로 골포국이 세워졌을 당시엔 황산함이다. 지금도 이 지도를 보세요. 황산 하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양산 정도까지 올라가면 황산진이 있습니다. 황산이란 이 지명은 황씨들이 존재했던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산부터 낙동강까지 전부 다 황씨의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후일 이제 그 금강가야가 생기니까 가락국이 생기니까 락자를 써서 락자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그래서 낙동강이란 말이 생겨서 낙동강 현재는 했지만 원래 이 강은 황산강입니다. 황산하. 이렇게 골포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마산, 창원, 진해, 김해 그리고 함안까지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놀라운 것은 대학 교수네 그리고 사학자네 하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연구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원대학의 사학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연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지역에 이렇게 거북구자가 많은 지명이 있다는 이유를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지리학을 연구하면서 지명을 통해서 고고학을 밝히는 박동 박사님입니다.
왜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가? 그럼 거북이는 도대체 뭔데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북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한 의심과 연구를 하였다면 한반도 역사는 지금처럼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황씨의 토템입니다. 제가 좀 보이죠? 제 가슴에 이 거북이 배지입니다. 거북이를 자세히 쳐다보면은 누를 황자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갑골문 시대에 이 거북이를 형상을 따서 누를 황자를 그렸고 그게 점점 변해서 현재 사전에서 볼 수 있는 누를 황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황씨 토템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바이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그리고 구지가 이 구지가는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 구지가를 통해서 바로 김수로왕을 영접한다는 영신가라는 구지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하죠. 저는 뭐 이게 영신관이 신을 영접하는 노래네 하고 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김씨들에게 아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지가를 남겨줌으로써 매년 김수로의 제사 때 이걸 부름으로써 황씨들을 자극하고 있지만 황씨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황씨들을 약올리는 노래다. 그리고 이 구지가를 통해서 구지가 내용 아까도 얘기했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래. 이게 남을 겁박하는 노래고 겁박하는 노래지. 예? 구워서 먹겠다. 불질러서 구워서 먹겠다. 이 겁박하는 노래지 무슨 영신갑니까? 구지봉 봉우리에서 나무 뒤에 딱 숨어 있으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활을 딱딱 쏘니까 많은 죽죠. 흉노족들이. 그러니까 화공을 생각한 겁니다. 불질러 버리겠어? 내려와. 그러니까 이 거북이더라. 황씨가 거북이니까 이러면서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구지가입니다. 이게. 실제로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씨들은 우왕좌왕에서 내려왔죠. 사방은 흩어졌죠. 그래서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그 전투에서 이겨서 금강가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흉노족들이 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역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왕망이 서기 23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망편에 서 있던 김일제, 김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무제 유수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도망을 오는 겁니다. 산동지방에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잡혀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김탕이 데려오는 겁니다. 하천성 태수던 김탕이 데리고 와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전부 한반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토착민들이 있어서 쉽게 그들이 정착하기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영산강을 통해서 나주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나주의 세력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김해 지역까지 왔는데 땅은 넓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골포구의 황씨들은 그래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했답니다. 그게 서기 23년이에요. 근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니까 맨 처음에 노예로 살아도 좋겠다 했던 사람들이 한 해, 두 해가 되니까 이제 배부르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강을 통해서 또 낙동강 그러니까 황산강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하고 뭐 이러고 또 농토는 비옥하고 그러니까 차츰 힘이 세지니까 19년이 지나서 서기 45년에 드디어 김탕은 본색을 드러내고 흉노족을 규합해 가지고 골포구 황씨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지봉 전투입니다. 그것이 구지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구지가를 듣기 전에는 이것이 전쟁에 사용하는 군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 김씨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역사를 알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김해 지역이 황씨의 골포구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골포구 영역은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마산부터
황산하, 황산강, 낙동강, 예? 낙동강이 이렇게 기역자처럼 흐르죠. 경상북도에서 내려와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안 지역을 통해서 칠원 지역을 통해서 양산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 지역이 전부 다 골포구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포구 영역이었다. 골포구 영역이 어디까지였다. 이것은 발굴된 유물로서 밝혀진 게 아닙니다. 발굴된 유물 가지고는 뭐 거기다가 글을 써놨겠습니까? 기껏해야 무슨 추측이나 하는 것이죠. 언제적인 거다. 예? 언제적일 것일 거다. 이런 추측이나 했지 뭐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명으로 밝힌 겁니다. 지명으로. 그리고 포상팔국의 전쟁이 있었죠. 서기 209년엔 하만, 아라가야를 공격해서 했고, 그리고 212년에는 울산을 공격했죠. 그런데 삼국사기는 어떻게 썼습니까? 포상팔국 8개 나라 공격하니까 예? 아라가야도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울산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예? 포상팔국을 물리쳤다. 이렇게 김부식이 써놨습니다. 완전히 신라 입장과 김씨 입장에서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 있죠. 거기는 포상팔국이 전쟁을 얘기했고, 그리고 하만의 아라가야나 그리고 울산도 머리를 숙였답니다. 포상팔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삼국사기가 엉터리 아닙니까? 왜 남의 나라 예? 삼국지 위지동의전 역사책에는 졌다고 써있는데 고개를 숙였다고 그러는데 왜 삼국사기는 이겼다고 써놨습니까? 삼국사기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보면은 하만지역에도 거북고자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하만은 아라가야 지역인데 왜 여기에 거북고자 들어가는 지역이 많은가? 바로 포상팔국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황씨들이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황씨들이 산 지역은 전부 다 예? 이렇게 또 뭐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입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하만에도. 하만에 이제 그 대형 고분들이 있는데 기원전에는 대형 고분을 만들지 않았죠. 기원 후에 이제 좀 가서 대형 고분을 만들었을 건데 그 대형 고분들이 아라가야는 안씨들의 나라랍니다. 안씨. 근데 그 전부 다 아라가야 왕들이 안씨일까? 저는 황씨의 무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덤을 다 파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 42년에 골포구로부터 땅을 빼앗아 살던 흉노족들은 그래 건강가를 세웠지만은 포상팔국이 울산을 공격하는데 울산을 공격할 때는 금강가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김해를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상팔국이 전쟁을 해봐야 지는 건 뻔하니까 그냥 두 손을 들어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항복을 해요. 바로 항복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 통과해서 울산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강가야는 아주 야가 빠졌죠. 무슨 금강가야가 대단합니까? 포상팔국에 바로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것이 기원전이 아니죠. 서기 212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황씨들은 옛날 원한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그냥 다 쌍그리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같이 살았답니다. 그렇게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예? 건강가야나 골포구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그 신라의 네모랑 이 네모랑 때 이게 김씨들이 김씨들이 왕조가 되죠. 그러면서 김씨들의 세력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강성해졌죠. 그래서 527년에 완전히 또 금강가야는 집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는데 끝내는 532년에 완전히 그냥 흡수를 해버린 거죠. 또 망했습니다. 532년에 금강가야 망한 거예요. 금강가에서 상복통일한 게 아니에요. 예? 신라가 상복통일을 했지. 그러니까 경주 김씨들이 상복통일을 했지 김해 김씨가 상복통일을 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540년경에 대해서 골포국도 패해서 신라의 복속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래서 골포국도 멸망을 했죠. 그게 540년경입니다. 이 골포국은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 훨씬 이전에 앞서서 건국한 나라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그랬던 것처럼 김부식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한국 현재 사학자들도 골포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 먼저 앞선 나라라는 주장을 감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골포국의 역사를 밝히려 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 지역에는 땅만 파면은 유물들이 막 쏟아집니다. 골포국 유물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왕릉급 고물들도 막 발견돼요. 그런데 다 도굴꾼들이 도굴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창원시에서는. 왜? 그 기껏 발견된 것도 도굴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골포국 역사가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포국 역사가 밝혀진다면 한반도의 역사가 뒤집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임나본부설. 일본 놈들은 성질나게 자꾸 경상남도 일대에 거기에 자기들이 점령 지역이 있었다. 그게 임나본부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역사상 기록으로 일본 열도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백제의 응신왕입니다. 고구려 광개토왕이 또 백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백제의 응신왕은 백제 유민을 데리고 일본 열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서기 390년이죠. 그때 그래서 야마토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응신왕이. 그럼 응신왕이 가기 전에는 거기 사람들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기원전 356년에 만들어진 골포국의 이 황씨의 나라에는 많은 황씨들이 살았겠죠. 마산항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어떤 지역에 많은 지역에 또 영토를 넓혔습니다. 황씨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또는 황씨만 살았겠습니까? 다른 성씨들도 살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일본 열도는 황씨의 나라입니다. 황씨의 나라. 뭐 일본색이 나오는 신공항원이 뭐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전부 다 골포국 백성들입니다. 골포국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응신왕이 들어가기 이전의 역사는 골포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골포국의 역사를 이 한국에서 골포국 역사를 제대로 밝혀놓지 않으니까 골포국 역사 그 지역을 이 지역에 임나본부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의 나라가 맞긴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나라가 맞긴 맞는데 그건 조국이고 바로 골포국의 백성들이 일본인민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죠? 골포국 백성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골포국을 점령한 게 아니라 골포국 백성들이 일본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응신왕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 일본에는 골포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포국 역사를 딱 밝히면은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니들 무슨 헛소리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산만에서 일본으로 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살았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추측이지만은 골포국은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사학자들은 이렇게 골포국 역사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히려 하지 않으니까 뭐 유물이 없네, 뭐네, 유물 가지고만 역사를 밝힙니까? 그 박동 박사라는 분은 어떻게 해서 지명을 통해서 고고학을
예? 옛날 이야기를 밝힙니까? 현재 한국의 사학자들은 정말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수하고 통화를 하니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창원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역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기는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창원에 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옵니다. 한국의 사학자들이 이래요. 그리고 골프고 역사를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골프고 역사를 밝히면은 현재 고구려 신라 백제의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지죠. 왜? 그 삼국의 이전에는 골포국이 한반도에 있었다. 이걸 써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신공항원 임건이 하는 이 임나본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산 창원 일대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이 아니고 조국입니다. 조국.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골포국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이제는 거기에 말이지 임나본부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골포국 역사를 확실히 밝혀만 보십시오. 그냥 답이 딱 나옵니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골포국의 역사, 골포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중구난방된 것 같지만은 이야기는 모두 들어있습니다. 골포국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건국된 나라다. 그리고 골포국은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상당히 경상남도 일대 넓은 지역을 차지한 해상왕국이었다. 역사가 깊은 것은 그리고 이 다오리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창원 다오리, 의창구 다오리. 다오리 유적이 많이 발견되죠. 그 제대로 발굴했습니까? 발굴하면서도 일부러 감추려고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훨씬 더 이전에 기원 전 1세기 경 이전에 상당히 그 이전에 이전에 그것도 발굴됐는데 그것을 뭐 기원 전 1세기 거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철은 이미 골포국이 있을 때 철기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오리 유적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철을 말이죠. 기원 후 서기 42년에 생긴 금강가야에서 철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철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212년에 딱 항복을 했어요. 골포국에. 금강가야가. 그리고 망할 때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무슨 금강가야만 최고입니까? 골포국 역사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골포국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도 못했고 밝히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골포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